자, 경매 절차 네 번째가 집행법원에 매각을 공고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매각을 공고하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진짜 매각, 경매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경매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렇죠. 분석을 해야 된다. 분석을. 무엇을?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 부동산을 있는 그대로 분석한다. 그래서 물리적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부동산을 갖다가 인간의 개입된 개념에서 분석이 필요하겠다. 그게 바로 이제 인문적 분석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부동산을 제대로 물리적 분석, 자연적 분석을 하려면은 그렇죠. 현장 답사가 필요하겠네요. 우리 중개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역시나 부동산에 대한 인문적 분석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기타 등등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경제적 분석하고 법률적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경제적 분석을 한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이 경매를 갖다가 뭘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투자로 본다는 거죠. 투자. 그러면은 앞에 우리 부동산학 계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이었죠. 그래서 역시 이 경매는 투자의 다른 모양이죠. 그렇죠? 경매, 이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요것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법률적 분석이 되는 거죠. 법률적 법률적 분석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권리. 그러면 권리를 왜 분석하느냐? 부동산에 내가 참가하고 싶은 부동산이 있다. 경매. 그러면 그 부동산의 권리들이 어떤 것들은 살아 없어질 것이고, 그쵸? 어떤 것들은 내가 떠안아야 될 게 있을 거라 이거죠. 그쵸? 문제는 뭐예요? 이 떠안아야 될 거.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많이 어떤 권리들을 내가 낙찰자가 떠안는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최대한 그것들이 적게 부담되는, 그렇죠?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209페이지 세 번째 권리 분석이 됩니다. 자, 권리 분석 보니까 거기다가 형광펜 밑줄 쫙 하시고요. 반드시 거의 한 문제 나오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빨간 펜으로 소재주의, 두 번째가 인수주의. 자, 소재주의. 그 소재라는 용어만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의미가 와닿죠. 그래서 오른쪽 날개 박스에 보면은 쓸어서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 할머님들이 뭐 한다고 그럽니까? 방 청소한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청소.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소재 또는 뭐 소지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렇죠? 할머님이 훨씬 법적으로 똑똑하신 것 같아요. 청소의 소나 그 소재의 소나 같은 거죠. 그죠? 끌소죠. 그죠? 우리 소화기, 불을 끄는 것은 불을 끈다. 불을 떠안지 않는 거죠. 그죠? 역시. 그래서, 청소의 그 소자하고 제거한다 이거죠. 즉, 경매에 참가한 매수자, 낙찰자가 떠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말로 뭐라고 그런다? 소멸주의라고 그런다. 그래서 필기체 보면은 소멸되는 권리는 낙찰자가, 매수자가 부담하지 않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인수주의가 있는데, 인수주의는 뭐예요? 보니까 거기에 필기체로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른쪽 날개 박스 보시면 마지막 점에 경매상 위험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떠안게 될 위험이죠. 권리를. 그 비용이죠. 결국은. 그 위험이 가장 적은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학 개론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뭐냐? 정말 경매 잘한 거죠. 자, 보니까 권리의 소재가 가장 많이 되는, 그렇죠? 그 부동산이 최고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핵심은 바로 말소되는 권리하고 인수되는 권리, 이 소재주의하고 인수주의를 실제, 그쵸? 기본적인 원칙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원칙을 사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거기 기준 권리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준 권리 210페이지. 자, 기준 권리가 뭐냐면은 경매를 신청하는 권리. 경매를 누가 신청하냐? 경매권자가 신청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는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임의 경매는 그 물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고 강제 경매는 채권자들이 법원의 집행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경매를 때리는 거죠. 자, 어찌됐든 누가 때렸든 그 때린 놈, 그 양반을 뭐라고 그래요? 그 권리를 기준 권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 권리. 자, 요것보다 후순위, 그쵸? 뒤처진 것들은 당연히, 그죠? 뒤처지니까 다 말소가 되겠죠. 그건 상식이겠죠. 그래서 후순위는 무조건 모두 말소가 된다. 원칙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선순위가 문제돼. 뭐가 문제돼요? 선순위가 문제가 된다. 자, 보니까 선순위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소 안 되는 게 원칙이겠죠. 아니, 경매 때린 권리보다 앞에 있으니까 감히, 그죠? 위에 분을 어떻게 말소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존속기간, 두 번째 화살표예요. 원칙에서 존속기간이 있는 권리, 얘들은 말소가 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죠. 그죠? 자, 존속기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분들은 우리 돈, 물론 이런 것도 관심이 있겠지만 돈보다는 사실 뭐예요? 다른 돈 외에, 금전 외의 것에 훨씬 더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상권, 토지를 사용 수익하려는데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천세권, 그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려는데 포커스가 있죠? 그 다음에 임차권, 그렇죠? 사용 수익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존 가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죠? 포커스가. 그 다음에 가처분. 그 처분, 원래 정확히 말하면 처분 금지 가처분이죠. 그죠? 처분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돈에, 그죠? 돈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가 살아남고 싶은 거죠. 존재의 의의를 두는 거예요. 존재.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얘들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로에 보니까 단,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할 경우에 말이죠. 비록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소멸이 된다. 자,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면서, 즉 사용 수익권이 있으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성질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 민법에서 담보 물권적 성질도 있다고 그랬죠. 담보 물권. 그렇죠? 자기 채권을 담보하는 거예요. 어떤 채권? 나중에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그 채권. 그쵸? 그래서 이 경매권자에게 막강한 뭘 줬습니까? 안 돌려주면 경매권도, 전세권자에게 뭘 줬죠? 경매권도 주고, 또 어떻게 됩니까? 경매 거기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도 주어졌죠.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이 경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민법이 가장 그죠, 튼튼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이 자격증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과목이 바로 민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니까 이제 1차 합격하시고 2차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도 1차에 민법을 꼭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이 배당에 참가했다는 거죠. 배당에. 배당에 참가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전세금의 일부만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만을 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뭐예요? 얻는 게 있으면 뭐예요? 주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전세권 소멸되는 대신에 그걸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멸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존재의 가치를 주는 게 아니라 뭐니 해도 우리는 머니가 최고야! 이렇게
자본주의 철학에 충실한 권리들이 있죠. 그죠? 자본주의를 위해서 탄생된 권리들이 있어요. 그죠? 존재가 아니라 머니에 포커스를 맞춘 게 뭐다? 그게 바로 머니가 이제 머니 받을 권리,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 확보 목적 권리. 얘들은 비록 경매를 신청한 권리보다 앞선다 할지라도 말이죠. 제 아무리 앞선다 할지라도 다 뭐예요? 말소가 됩니다. 소멸이 됩니다. 왜? 이 친구들의 목적은 뭐예요? 존재의 목적이 아니야. 여하튼 어떻게 되든 우리는 돈 받으면 땡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보니까 말이죠. 저당권. 저당권이 뭐죠? 우리가 담보물권이라고 해서 배웠잖아요. 무엇을 담보한다? 채권. 돈 빌려주고.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건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채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매 때려주면 나 돈 주면 나는 깨끗이 물러나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근저당보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담보가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배웠죠? 담보가등기다. 가등기 담보다 같은 말입니다. 그거는 무엇을 담보합니까? 역시나 그래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거죠. 그죠? 나도 돈 주면 깨끗이 사라져줘. 나는 존재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이 친구들은 뭐예요? 금전 채권 때문에 이렇게 탁 누를 앞자, 머무를 유자죠. 그쵸? 눌러요. 어떻게? 법적으로 누르는 거죠. 그냥 가서 누른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법적으로, 추상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하려고? 자기 빌려준 채권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뭐예요? 돈만 받으면 땡! 나는 사라져 주겠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주의할 게 말이죠. 일단 담보 가등기가 있고 밑에 보면은 보존 가등기가 있죠. 담보 가등기는 채권 확보 목적 권리죠. 그죠? 그러니까 비록 그죠? 경매를 신청한 권리보다 선수인할지라도 소멸이 된다. 사라진다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보존 가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가등기가 되겠죠. 얘들은 뭐예요?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채권 확보 목적 권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선수이면은 소멸되지 않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비교해야 될 게 가압류하고 가처분이죠. 가압류 가처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 목적이죠. 가압류는 금전 채권 외의 그런 목적이죠. 그렇죠? 그렇게 좀 다르다는 거 비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원칙인데 말이죠. 예외적으로 존속기간 있는 권리임에도 존속기간이 있는 권리인데 기준 권리보다 경매 신청 권리보다 앞선다는 거죠. 경매를 신청 권리예요? 나는 존속기간 있는 권리야.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 임차권. 그죠? 근데 뭐예요? 이게 예외적으로 말소가 된다. 소멸이 돼버린다 이거죠. 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존속기간 있는 권리의 순위가 등기부상 기준 권리보다 비록 선순위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라 할지라도 그 앞에 그가 뭐예요? 그죠? 존속기간 있는 권리죠. 그 자기보다 더 앞에 뭐가 있어버린 거예요? 채권 확보 목적 권리. 채권 확보 목적 권리가 있으면은 비록 기준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기준 권리가 뭐예요? 채권 확보 목적 권리 그 앞으로 그 자리로 이동을 해버리는, 그쵸?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 경우 존속기간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있었잖아요. 경매 신청 기준 권리, 그 다음에 존속기간 있는 권리, 그 이후에 채권 확보 목적 권리.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를 제치고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얘 선순위, 이 채권 확보 목적 권리, 그죠? 얘가 이제 최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니까 얘는 비록 원래 얘보다 앞서도 말소가 돼버리는, 그쵸? 순위 역전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다가 채권 확보 목적 권리, 거기다 파란 펜으로 밑줄 쫙 하실까요? 그래서 써놓읍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뭐라고요?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경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채권 확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권리, 우리가 저당권, 근저당권, 그렇죠?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 채권 확보 목적의 권리가 뭐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렇죠? 경매를 신청한 권리가 아니라 바로 채권 확보 목적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거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왜 그렇게 법에서는 인정을 해줄까요? 아니 내가 앞섰으면 얘보다 앞섰으면 나는 항상 앞서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되죠? 그거는 앞에 채권 확보 목적 권리가 있어요. 근저당권이 있어요. 근저당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2순위로 예컨대. 얘가 1순위야. 얘가 2순위야. 얘가 3순위야. 그러면은 얘는 항상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죠? 저당권이니까 공시가 되잖아요. 근저당권. 공시가 되죠? 등기부 띄워보면 을구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부동산이 이 주택이나 토지나 주택이 뭐예요? 잘못하면 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만약에 이 소유자가 제대로 빚을 안 갚게 되면은 이 근저당권자가 언제라도 그죠? 기간이 끝나면은 얘가 뭐 때릴 수 있다? 그렇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간 거죠. 즉 그러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들어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리스크를 부담한 자를 법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자기가 그 리스크 떠안겠다는데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언제든지 경매들에서 이게 산산이 흩어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고요. 경매를 신청한 권리, 기준 권리, 그냥 단순한 기준 권리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채권 확보 목적 권리인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위치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당구 표시로 되어 있죠. 채권 확보 목적 권리, 즉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당구 표시 낙찰자 부담분이죠. 즉 경락자, 매수자, 인수하는 거다 이거죠, 그죠? 거기다 빨간 펜으로 밑줄 짜갑시다. 낙찰자 부담분. 뭘 떠안게 되느냐? 자,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그죠? 앞에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말소가 되지 않은 것, 비말소된 거 당연히 떠안겠죠. 그 다음에 또 떠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유치권. 유치권 떠안아야 돼요. 유치권은 등기되지도 않잖아요. 그죠? 현장 답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치권은 아무리 유치권에 떠안는 게 아니라고요. 경매 신청 등기. 이 경매 등기 전에 요거를 떠안는 거죠. 요때 발생된 유치권에 대해서. 그죠? 그 이후에 만약에 유치권이 있어가지고 들어온다. 그럼 뭐예요? 이거 조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기준이 경매 신청 등기.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 그 다음에 예고 등기. 예고 등기는 지금 제도가 폐지됐는데 옛날 예고 등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떠안게 되고. 그 다음 법정지상권 떠안게 되고요. 하나 더 써놓읍시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그래서 안 써놨는데 그래도 시험에서는 자주 물어보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법정지상권 플러스해서 분묘기지권 이렇게 한번 써놓으실까요? 오케이. 자, 이래서 분묘기지권 요게 이제 요걸 떠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 예고등기는 이제 폐지됐으니까 놔두고요. 법정지상권 요 분묘기지권은 말소 기준 권리, 그죠? 말소 기준 권리하고 순위에 관계없이 떠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경매 신청 등기 전 바로 되기 전날 이게 됐어요. 이런 게 유치권, 뭐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 발생이 됐다. 그럼 뭐예요? 이건 자기보다 경매 신청한 이 권리보다 더 늦어. 그쵸? 그리고 당연히 얘보다 하여튼 꼴찌야. 그런다 할지라도 뭐예요? 또 안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유치권,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을 그죠? 검정펜으로 밑줄 쫙 합시다. 그래서 비말소된 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권리, 그죠? 유치권, 예고등기, 그죠?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을 떠 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밑에다가 쭉 나열을 했죠? 한번 보실까요? 자, 보니까 순위가 1번부터 해서 딱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1등이 등기가 된 임차권이나 또는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딱 돼 있어요. 그죠? 이거 대항력이 있겠죠? 자, 2등이 근저당권. 이 근저당권은 뭐죠? 그렇죠. 채권 확보 목적 권리죠. 즉 뭐다?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무섭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권, 3등. 네 번째 임차권. 자,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뭐죠? 존속 기간 있는 권리죠. 그렇죠? 기간이 있는 권리죠. 채권 확보 목적 권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가압류권자, 5번에 이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죠? 그러면 뭐예요? 얘가 5번 밑으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소 기준 권리는 5번이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 확보 목적 권리가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라고요. 그러니까 그 2번 근저당 이후로는 뭐야? 다 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다 X라고 해놨습니다. 지어지지 않는 건 있죠. 뭐죠? 유치권,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그죠? 이런 것들 경매 신청 듣기 전에 말이죠. 이런 것들은 말소가 안 되겠지만 말이죠. 그런 것들은 그죠? 그러나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말소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1번도 임차권이죠. 근데 동그라미죠. 살아남죠. 인수주의란 말이에요. 소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4번은 똑같은 임차권이면서 그죠? 공통점이 뭐예요? 이 가압류권자, 경매 신청원보다 둘 다 앞서죠. 그렇지만은 그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하나는 앞서고 하나는 뒤지죠. 그죠? 그래서 앞에 그 1번의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 반면에 말이죠. 이 4번의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죠. 그래서 이걸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사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말소 기준 권리인 채권 확보 목적 권리가 어디에 위치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또 하나가 그냥 무조건 또 하나 낼 거, 뭐다? 유치권. 이따면 유치권,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이거는 무조건 또 안아야 된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경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권리 분석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 8번째 단계가 뭐였죠? 앞에 209페이지 배당이죠. 배당. 배당이다. 배당. 그럼 배당해 줄 때 순서가 있겠죠. 그죠? 배당 순위. 그래서 210페이지 네 번째 배당 순위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합시다. 자, 첫 번째 보니까 경매 실행 비용 있죠. 그죠? 실행 비용. 경매 붙이는데 들어간 돈이 있었잖아요. 누가 이거 냈죠? 이 경매를 신청한 자가 먼저 예납하고, 그죠? 경매를 신청한다고 그러죠? 그냥 무조건 공짜로 경매권자라고 해서 경매 신청 안 받아준다고요. 돈 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거부터 뗍니다. 가장 기본. 얘 때문에 사실 뭐예요? 배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존재하면서 나머지가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가 제3취득자 비용상환 청구 금액입니다. 이 제3취득자는 우리 민법, 앞에 민법의 물권 파트의 저당권에 보면 나와죠. 제3취득자. 천재이거나 바보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그랬죠.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데 그거 사신 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비용상환 청구 금액, 여기 배당받을 수 있어요. 넘버 2입니다. 얼마나 불쌍하면 넘버 2로 해주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임법 상임법에서 봤던, 그죠? 소액보증금융 일정 보호. 그래서 최우선 변제 금액. 그 다음에, 만약에 기업의 부동산이라면 그 3월분 임금, 종업원들의, 그 다음에 3년간 퇴직금,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그죠? 이거는 뭐야? 그분들도 뭔가, 그쵸? 이렇게 출발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30개월 하면 좋겠지만 3월분이네. 3월분. 3월 동안 이렇게 직장 구해보시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당해세가 4등이네요. 당해세. 당해 같은 말로 하면 해당. 즉 그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해당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거죠. 여기 이제 4등이에요. 그 다음에 5등이 당해세 외세금. 나머지 기타 세금들이 있겠죠. 여하튼 국가도 돈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습니다. 세금이 뭐예요? 세금이 그래야지 국가가 운영되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당해세 외세금. 그 다음에 당해세 외세금하고 이제 순위를 같이 하는 게 우리 우선변제권의 그 우선변제금이겠죠. 주임법 상임법상에.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의 우선변제권.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우선변제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변제권이 일반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 말고 이게 순위가 그렇게 또 빠른 건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 6번째, 일반 임금채권. 그래서 종업원들을 좀 많이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7번째가 보험료, 공과금. 그 다음에 8번째가 멋 모르고 빌려준 친구. 그죠? 일반 채권이지, 일반 채권.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채권자 평등주의 적용한다.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이분들은 일반 채권이 만약에 순위가 다 달라. 돈 빌려준 갑이라는 친구도 빌려주고 을이라는 친구, 병이라는 친구가 빌려줬어요. 그죠? 얘가 제일 앞서니까 제일 먼저 가져가냐. 그건 아니에요. 채권자 평등주의에 의해서 안분 계산해서, 그죠? 속된 말로 뿜빠이를 해간다 이거죠. 그죠? 자, 그 다음 그 가압류 배당이라고 되어 있죠. 좀 어려운 테마인데요. 가압류자는 금전 채권자이므로 채권자 평등주의에 따라 안분 배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평균으로 뿜빠이 내가지고 준다 이거죠. 자, 가압류권자가 말이죠. 근저당권보다 앞서요. 그러면은 안분 배당합니다. 가압류가 근저당권자보다 느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순위가 밀리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안분 배당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자, 안분 배당 보니까 예컨대 1순위가 말이죠. 가압류가 근저당보다 앞서요. 가압류가 3,000이 돼 있고 근저당이 5,000이에요. 자, 이게 이제 소멸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이 아니라 당연히 소멸되겠죠. 그죠? 채권 확보 목적 걸리니까. 자, 그러면 이게 배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죠? 배당, 이게 매각대금이 총 6천만 원이 나왔대요. 6천만 원이 낙찰이 된 거예요. 6천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X 배당되는 거, 가압류권자는 얼마예요? 이 6천 곱하기 자기들 안분이라는 것은 이 전체 채권의 분의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5천하고 3천, 3천하고 5천이잖아요. 분의 3천이잖아요. 가압류권자는. 계산하면 2,250만 원이 나온다고 그래요. 계산 못해 우리는. 그래서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근저당권자는 뭐예요? 어떻게 하느냐? 안분 배당이니까 그렇게 6천에다가 자기 퍼센테이지는 5천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3,750만 원을 이렇게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 순위를 봤고요. 기타 5번째 경매제도 특징. 그래서 첫 번째 입찰 방법, 우리가 매각 방법이라고 그랬죠. 기일, 기간, 호가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 현재. 다음에 이제 2번째 매수신청 보증금이 있죠. 이미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이지 최고 매각 가격도 뭐 자기가 응찰하는 거예요. 매각대금, 뭐 매수 신고 가격 이런 거 아니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이다. 그에 반해서 항고제도는 뭐예요? 항고제도의 항고 보증금은 매각대금, 그죠? 매각금액, 낙찰대금의 10%다. 이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배당 요구 종구입,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매각기일 이전이 된다는 것이죠. 이전을 한 달 전쯤 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매, 공매, 특히 이제 경매가 중요하죠. 경매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